안녕하십니까 검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검사님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주제를 좀 찾다가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본 게 있어서 검사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. 네.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 그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가, 이거 근린생활시설이죠. 상가로 이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주거용으로 이거 바꾼다든지, 그리고 또 건물에 막 베란다, 옥탑 이런 걸로 막 불법으로 뭐 증축을 해가지고 그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그런 유형이죠. 이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건축물의 그 소유나 이용 상태를 나타내는 그 건축물하고 그 대지 현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속된 경우, 불법 건축물로 단속되었을 경우는 건축물 대장의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. 이제 그런 게 아닌지 일단 확인을 해야죠. 그러니까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갈 때 그 새를 얻을 그 목적물이 과연 그게 다 적법한 것인지, 일부 증축돼서 불법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잘 따져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그 공장 같은 경우에 그 공장 본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딸린 창고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창고가 만약에 위반 건축물로 만약에 되어 있다, 이렇게 되면은 그 공장으로서의 어떤 용도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불법 건축물로 증축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임차하는 건물의 면적이 줄어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매매나 임대차를 할 때 건축물 대장을 등기부 등본만 볼 것이 아니라, 등기부 등본은 이제 소유권 관계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, 그 다음에 건물의 어떤 그 실제 현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꼭 열람을 해서 이제 그게 제대로 된 불법 건축물은 없는지 이렇게 하고,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단속이 안 당했다. 만약에 불법 증축이나 불법 건축물이라도 만약에 단속을 안 당했으면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되잖아요. 불법 건축물로, 위반 건축물로. 그래서 반드시 실제 현장에 가서 현장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목적물의 그 임대인이나 그 매도인이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맞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, 그걸 안 해가지고 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위반 건축물인 경우는 내가 사는 이 건축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, 불법이 들어있으면 그 대출이 안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러한 건물에 이제 전세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에도 또 가입이 안 돼요.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느냐? 간혹 보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이라든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, 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금을 먼저 주잖아요.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일부 불법 건축물이라서 뭐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전세금 대출이 안 된다, 이래 되면은 이제 이 전세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럴 경우는 이제 계약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니까 계약금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, 집주인한테는 안 돌려주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어떻게 넣어야 돼, 뭐라고 써야 되냐 하면은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때는 이 계약은 무효이고 받은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, 이런 문구가 딱 들어있으면 임대인이 안 돌려줄 수가 없죠. 그런 게 있고, 또 주의해야 될 게 비일나 매매 가격이 시세보다 상당히 현저히 낮다 그러면 분명히 그 불법 건축물이 중간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원래 학원용으로 등록된 게 이게 주거용으로 이렇게 뭐 변경한 게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건 실제로 가서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.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사례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예. 들었는데, 이것도 또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많이들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사례였습니다. 예. 검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